아버님은 우리 큰며느리가 최고라며 내 어깨를 다정하게 툭툭 치시는데 아버님의 얼굴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도 바쁜 남편 때문에 외로웠고 남자가 그립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님과 저는 서로를 위로해주며 즐거운 관계를 했습니다. 아버님과 뜻을 맞추면서 정말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만족하고 좋았습니다. 아버님도 좋아하셨고요. 아버님과 저는 정말 신기하게도 너무 잘 맞았습니다. 남편은 가을까지 너무 바빠서 집에 12시 전에 들어오는 적이 없었어요. 아버님과 나는 남편이 야근을 할 때에는 서로를 위로하며 외로움을 해소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는 여자입니다. 나는 외동딸이고 어릴 때에는 2층 집에 살았어요. 집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을 정도로 부유하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부모님이 같이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나를 공주처럼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니 너무 슬펐고 부모님이 그리워 한참을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엄마의 바로 밑 동생인 이모가 나를 키워주셨습니다. 이모 부부는 나보다 1살 많은 아들 1명을 키우고 있었어요. 나는 사촌 오빠와 남매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로 외동으로 커서 외로웠는데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서로 의지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게다가 이모 부부는 친부모님처럼 저에게 사랑을 듬뿍 주셨고 결혼하게 되면 저의 부모님 보험금을 다 줄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모부는 큰 사업을 하셨는데 사촌 오빠와 나에게 교육비를 동일하게 지원해 주셔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했는데 같은 부서의 대리님이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하여 2년 정도 사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저에게 부모님의 보험금을 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감사하게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신혼여행 짐을 싸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많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자기가 혹시 필요할까봐 넣었다고 말을 하네요. 나는 그러지 말고 자연의 섭리에 맡기자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잘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에 맞이인데 아래 동생들은 일찍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시아버지는 서울 중심지에 건물 2채를 소유한 돈 많은 재산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셔서 남편과 아버님 둘이 살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꽤 건강하셨고 매너 있고 자상하신 분이었습니다. 결혼 조건 중에 하나가 시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이었는데 시아버지를 보니 자상하신 면이 돌아가신 아빠와 분위기가 비슷해서 아빠라고 의지하고 살 생각에 합가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서울에 60평대 아파트를 마련하셨고 방이 5개나 되니 같이 사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나도 회사를 다녀야 했기에 일주일에 3번씩 오전에 파출부가 와서 청소와 반찬을 만들어 놓고 가니 집안일에 대한 부담은 적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야근에 교육에 출장에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말단 사원이지만 남편은 곧 과장 진급이 있기 때문에 회사 일을 가리지 않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집에 늦게 귀가했고 그러면 씻고 잠자기에 바빴지만 외롭게 자란 나는 예쁜 딸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몇 주 지나고 어쩌다 한번 관계를 했는데 임신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크게 기뻐하시더군요.
남편은 주말에도 가끔 회사를 나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날에는 자연스럽게 시아버지가 병원에 저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병원비도 내주시고 진료가 끝나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주시며 같이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집에 돌아왔어요. 어느 날 아버님이 보험을 알아보라고 하시더니 아버님 계좌에서 이체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아버님 센스와 배려심이 참 좋았어요. 아버님은 큰 며느리가 임신한 사실에 들떠서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기 전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다 사다 주셨어요. 나는 바쁜 남편과 소통하기보다는 건강하고 남자다운 시아버지와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시아버지를 조금씩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야근하는 날에는 아버님과 만나 밥을 사 먹거나 시켜 먹으면서 어렸을 적 부모님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얘기했고 아버님도 어머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름이 되자 배는 조금씩 불러왔고 남편은 저를 너무 아껴주었어요. 책을 보면 안정기가 되면 관계를 해도 된다고 써 있는데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 했어요. 남편은 그날도 야근을 한다고 먼저 자라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무알콜 맥주를 사와서 TV를 보며 마시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며느리가 심심하게 혼자 맥주 마시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막걸리와 골뱅이 무침을 배달시켜서 같이 먹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손주 손녀가 기대된다고 하시며 최고의 조리원을 예약해 주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님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아버님은 우리 큰며느리가 최고라며 내 어깨를 다정하게 툭툭 치시는데 아버님의 얼굴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도 바쁜 남편 때문에 외로웠고 남자가 그립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님과 저는 서로를 위로해주며 즐거운 관계를 했습니다. 아버님과 뜻을 맞추면서 정말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만족하고 좋았습니다. 아버님도 좋아하셨고요. 아버님과 저는 정말 신기하게도 너무 잘 맞았습니다. 아버님은 저와 즐거운 관계를 할 때마다 나에게 용돈을 쥐어주셨어요. 용돈치고는 꽤 커서 부담이 되었지만 아버님이 주시는 돈이니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남편은 가을까지 너무 바빠서 집에 12시 전에 들어오는 적이 없었어요. 아버님과는 나는 남편이 야근을 할 때에는 서로를 위로하며 외로움을 해소했습니다. 아버님은 어김없이 내게 용돈을 쥐어주셨고요. 유아용품은 따로 사주실 거니 돈 아끼지 말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모으고 싶으면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 얼굴은 점차 생기가 돌았고 피부도 좋아진 느낌이었어요. 나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버님은 기념으로 내게 외제차를 사주시면서 손주와 안전하게 타고 다니라고 하셨어요. 다니던 회사는 15개월간 휴직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도우미를 고용해서 아들 돌잔치를 할 때까지 매일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아들을 키웠습니다. 내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산후 도우미가 퇴근하고 저녁 시간이 되면 아버님과 저는 행복한 관계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살림 걱정, 육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며 좋아하더군요. 아들도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용돈은 내 통장에 고스란히 쌓여서 꽤 큰 돈이 되었어요. 남편이 좀 한가한 날에는 남편과 즐겁고 행복한 관계를 하고 남편이 바빠서 퇴근이 늦으면 아버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